안녕, 오늘은 AI 모닝 심화편이야. 우리가 AI 모닝에서 며칠 동안 다뤘던 내용 중에 오늘은 구글이 지금 왜 위기처럼 보이는지 깊게 살펴보자. 최근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 주가가 꽤 흔들렸어. 알파벳 A주 기준으로 보면 5월 중순 장중 고점은 약 408달러였는데 6월 25일에는 장중 335달러대까지 내려왔어.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고점 대비 18% 가까이 빠진 거야. 특히 AI 핵심 인재 이탈 보도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다시 눌렸고 시장은 이걸 단순한 퇴사 뉴스로만 보지 않았어. 시장이 진짜 묻기 시작한 건 이거야. 구글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자동 승자인가? 오늘 영상은 주식을 사라 팔라 얘기가 아니야. 구글 주가가 왜 흔들렸는지 따라가다 보면 지금 AI 산업에서 무슨 힘의 이동이 벌어지는지 꽤 선명하게 보이거든. 먼저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해. 구글은 AI를 못하는 회사가 아니야. 오히려 AI의 본진에 가까웠던 회사야. 그럼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바탕이 된 트랜스포머 논문, 그 논문이 나온 곳이 구글이야.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었고, 여기서 나온 구조가 지금 대형 언어 모델의 기본 뼈대가 됐어. 딥마인드도 구글 쪽에 있지. 알파고로 전 세계에 AI 충격을 줬고, 알파폴드로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풀면서 과학계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냈어. 여기에 제미나이까지 있어. 구글은 모델만 가진 게 아니라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클라우드까지 같이 갖고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지금 구글의 위기는 AI를 몰라서 생긴 위기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위기에 가까워. 첫 번째 불안은 인재 이탈이야. 노암 샤지어가 오픈 AI로 갔어. 이 사람은 트랜스포머 논문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이고 제미나이 쪽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언급돼. 구글을 나가 캐릭터 AI를 만들었다가 구글이 거액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다시 데려왔던 인물이기도 해. 그런데 다시 오픈 AI로 간 거야. 인천포도 있어. 알파폴드의 핵심 인물이고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연구자야. 그런데 이 사람은 엔트로픽으로 갔어. 여기서 중요한 건 유명한 사람 몇 명이 이직했다는 말이 아니야. AI 업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연구 방향을 잡고 어떤 실험을 할지 결정하고 다른 뛰어난 인재를 끌어오는 핵심 노드에 가까워.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야. 구글이 AI 인재를 계속 붙잡을 수 있나? 구글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오픈 AI나 엔트로픽에서 일하는 게 더 매력적인 상황이 된 건가? 이 질문이 주가에 반영된 거지.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나갈까? 가장 단순한 이유 중 하나는 돈이야. 구글은 이미 거대한 상장사야. 주식 보상도 크고 안정적이지만 회사 자체가 이미 너무 커. 알파벳은 수조 달러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2배, 3배 뛰는 그림은 스타트업보다 훨씬 어렵지. 반면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는 아직 AI 시대의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어. 물론 연구자들이 돈만 보고 움직인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입장에서 내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감각과 그 미래의 지분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나는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야. 두 번째 원인은 AI 투자비야. AI는 정말 비싸.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네트워크와 저장 장치가 필요해. 구글은 TPU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투자를 해야 해. 보도에 따르면 시장은 알파벳의 AI 관련 자본 지출 증가를 부담으로 보고 있어. 투자자는 간단한 질문을 해. 이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지? 검색 광고는 돈이 바로 보이는 사업이야. 사용자가 검색하고 광고가 붙고 매출이 생겨. 그런데 프론티어 AI는 다르지. 먼저 엄청난 돈을 태워야 하고 나중에 수익 모델을 증명해야 해. AI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돈을 더 써야 해. 그런데 돈을 더 쓰면 단기 현금 흐름은 눌릴 수 있어. 그래서 구글은 이상한 딜레마에 들어가 안 쓰면 뒤처지고 쓰면 수익성이 의심받는 구조야. 세 번째 원인은 구글의 본업이야. 구글의 가장 큰 사업은 검색 광고야. 그런데 AI 답변형 검색이 커지면 사용자는 예전처럼 검색 결과를 여러 개 누르지 않을 수 있어. 그냥 AI가 정리한 답을 보고 끝낼 수 있지. 이건 구글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AI를 늦게 밀면 오픈 AI, 퍼플렉시티, 엔트로픽 같은 서비스에 사용자를 빼앗길 수 있어. 그런데 AI를 너무 강하게 밀면 구글이 오랫동안 돈을 벌어온 검색 광고 모델을 스스로 흔들 수 있어. 스타트업은 잃을 기존 사업이 적어. 그래서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구글은 다르지. 구글은 지켜야 할 사업이 너무 커.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생태계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 그래서 구글은 AI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이면서도 AI를 가장 조심스럽게 밀어야 하는 회사가 된 거야. 네 번째 원인은 경쟁 구도야.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고급 모델 쪽에서 구글을 압박하고 있어. 특히 오픈 AI는 소비자 인지도와 제품 속도가 강하고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중심으로 기업과 개발자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 여기에 중국 오픈 모델도 있어.
GLM이나 Q1 같은 모델들이 가격과 접근성 쪽에서 압박을 만들고 있지. 고급 모델은 위에서 압박하고 저렴한 오픈 모델은 아래에서 압박하는 그림이야. 예전에는 구글이 연구, 데이터, 인프라를 다 가진 압도적 회사처럼 보였어. 그런데 지금 AI 경쟁은 훨씬 분산됐어. 모델 회사, 클라우드 회사, 반도체 회사, 오픈소스 진영, 중국 빅테크가 동시에 뛰고 있어. 여기까지 보면 구글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인재 이탈 하나로 설명되지 않아. 인재 이탈은 반가쇠였어. 하지만 그 뒤에는 AI 투자비 부담, 검색 광고와 AI의 충돌, 경쟁사의 압박, 그리고 구글이 너무 큰 회사라서 생기는 속도 문제가 같이 있었어. 즉 시장이 던진 질문은 이거야. 구글은 AI 시대에도 예전처럼 압도적인가? 아니면 너무 큰 기존 사업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이 이야기는 구글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반대에 가까워. 구글은 지금도 에이전트형 AI 시대에 가장 유리한 자산을 가진 회사 중 하나야. 안드로이드가 있어.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야. 크롬도 있어. 사람들이 매일 쓰는 브라우저지. 지메일, 캘린더, 닥스, 드라이브 같은 업무 도구도 있고 유튜브, 서치, 맵스도 있어. 구글 클라우드와 TPU, 딥마인드까지 갖고 있어. 에이전트형 AI는 그냥 말 잘하는 챗봇이 아니야. 앞으로의 AI는 사용자의 일정을 보고 메일을 정리하고 문서를 만들고 검색하고 영상을 찾고 지도를 보고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대신해야 해. 그런 일을 하려면 모델만 좋아서는 부족해. 사용자의 실제 생활 접점 안에 들어가야 해. 이 관점에서 보면 구글은 여전히 엄청난 위치에 있어. 스마트폰 운영체제, 브라우저, 검색, 지도, 메일, 문서, 영상 플랫폼을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래서 구글의 문제는 AI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야. 구글은 할 수 있어. 오히려 너무 넓게 할 수 있어. 진짜 질문은 이거야. 구글이 이걸 얼마나 과감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 제미나이가 단순히 검색창 옆에 붙는 보조 기능으로 남을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와 크롬과 워크스페이스 전체를 움직이는 진짜 에이전트가 될지, 이 차이가 앞으로 구글의 AI 평가를 바꿀 가능성이 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내 메일을 읽고 일정과 연결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지도에서 이동 계획까지 짜준다고 해보자. 이걸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구글이야. 이미 그 접점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그만큼 책임도 커져. 개인정보, 광고 모델, 검색 생태계, 앱 생태계가 전부 얽혀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게 구글의 강점이자 약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구글이 흔들리는 건 맞아. 인재 이탈도 있었고 주가도 빠졌고 AI 투자비 부담도 커졌어. 검색 광고와 AI 답변형 검색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하지만 이걸 구글의 몰락이라고 단정하면 핵심을 놓쳐.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구글에 대한 재평가야. 시장은 이제 구글을 AI에서도 당연히 이기는 회사로 보지 않아. 대신 묻기 시작했어. 구글이 가진 검색, 브라우저, 운영체제, 업무도구, 클라우드, AI 연구력을 하나의 에이전트 생태계로 묶을 수 있나? 이 질문이 앞으로 훨씬 중요해질 거야. 구글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AI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야. 기존 인터넷 제국이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갈 때 어떤 충돌이 생기는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회가 열리는지 전부 구글 안에서 보이고 있어. 오늘 이야기는 구글을 까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야. 구글이 흔들리는 이유를 봐야 AI 산업의 다음 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댓글에 다음 심화에서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알려줘.